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문역에서 아이들과 생물 공부하고 있는 김혜석 선생이라고 합니다. 오늘로써 이제 서울권 과거의 출석 면담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이제 어저께 새벽까지도 여기 같이 면접 연습한다고 잠을 설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출석 면담이 이제 끝난 이후에 저희가 소집 면접을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고드리기 위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오늘은 저랑 그 다음에 우리 수학과의 김기훈 부원장님하고 이봉희 선생님이 소집 면접 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과학부 입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다른 학교들 소식도 이렇게 쭉 TMI로 곁들여가지고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여기에 계신 어머님들은 분명히 되게 부러우실 거예요. 저희 재원생 중에는 충북과고 입시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소집 면접 그래가지고 어찌 보면 전국에서 가장 빠른 그런 입시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제주과고 아이들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제주과고가 11월 22일 날 이제 비대위로 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북이 11월 19일하고 20일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경기북과고가 이번에는 작년에는 소집 면접 대상자를 2배수로 뽑았는데 이번엔 3배수를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을 갖다가 이제 아이들별로 19일 또는 20일에 불러가지고서는 소집 면접 전형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과고가 11월 27일, 경남과가 11월 27일, 그 다음에 우리 서울권과고 한성하고 세종이 11월 27일, 한 22일 정도 시일이 남아있는 상태고, 소집 면접 이제 대상자들은 이제 일주일 뒤면 이제 발표가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경쟁률은 일단은 전국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학교는 경기북과고입니다. 이번에도 한 8.5대2 정도 됐고요. 근데 출석 면담을 통과하더라도 이제 만만치가 않아요. 작년 대비 이제 인원수를 늘렸기 때문에. 그래서 3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한성과고와 이제 세종과고는 이제 전통적으로 1.5배수를 뽑아왔었고요. 실제로는 체감하게 되는 어떤 그런 압박감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죠. 왜냐면 설마 내가 떨어질까, 옆에 있는 친구 절반만 이렇게 보내면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좀 루즈하게 생각을 해왔던 것들이 사실이에요. 1.5배수에서 떨어지겠느냐, 실제로도 많이 붙긴 하지만 그런데 최근에 재미있는 10월 말쯤에 이제 저의 제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바로 연락이 왔는데, 이제 학교 앞에서 이제 뭐죠? 그 하교를 하다가 담당관을 만났대요. 만났는데 이 각 담당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번 시즌 아이들이 출석 면담이 너무 잘 돼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저희 제자가 재학생인데 이제 아무 말도 이제 못하고 있다가 그냥 제가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 놀랍게도 이번 애들이 그렇게 잘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반응들이 우리 때문인가 싶은데, 저희가 이제 좀 우려가 되는 바는 그간의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이제 소집 면접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한 절반 정도만 맞춰도 아마 통과를 하게 되는 거 아닐까 라고들 생각을 많이 해왔죠. 그런데 이 출석 면담 자체가 출석 면담의 점수들이 어찌 보면 조금 이렇게 평균점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라면 그 안에서도 이제 1.5배수 내부에서 1.5대 2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으니까 소집 면접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대 1이라는 서울권 과고의 그 낮은 어떤 경쟁률, 이 안에서도 절대 방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도 제가 오히려 더 떨리는데 저런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뭐랄까요, 이렇게 좀 느슨해지고 싶고, 입시가 이제 많이 길어지고 지치니까 좀 놀고 싶고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긴장하는 그런 시즌이
되어서 이제 마무리를 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 소집 면접의 키워드는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표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주요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간 내에 문제를 풀고 면접관 앞에서 빠르게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러한 전형을 치르고 있다 보니까 타임 어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시간 내에 문제 풀기, 그 다음에 답변 전략까지 세우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재 과거에 문제에 대한 어떤 철퇴가 내려졌잖아요. 그간의 어떤 선행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배제를 하고 열린 문항을 좀 많이 출제를 해라 라는 교육부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부의 말을 굉장히 잘 듣는 학교는 당연히 과거죠. 그래서 과거는 이미 이전부터 열린 문항에 대한 그 비율을 계속 늘려오고 있는 상태였고, 그 트렌드는 저희가 이미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키워드들을 상대를 하게 되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제 소집 면접을 대비해야 될지를 서학과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김기용 원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학교 부원장 김기훈입니다. 일단 핵심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준비를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되는지. 근데 일단 영재고를 준비한 친구들도 많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이 부분에서 이 타임어택이라는 부분, 이걸 왜 하는지, 그리고 열린문항이란 무엇인지, 중등 수준이라는 것 자체가 뭘 나타내는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려면 일단 기출문제를 좀 보고 이것들이 어떻게 좀 출제가 되어 왔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볼게요. 일단 수학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집 면접이라는 거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전서 같은 경우에는 뭐 학습의 단계라고 좀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자소의 분량이 좀 있으니까 영재고에 비해서 아이들이 많이 공부하고 그리고 그걸 적용해가지고 이제 사실은 추석 면담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소집 면접이니까요. 소집 면접은 실제로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문제를 이제 풀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수학 같은 경우에는 답을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 뭐니? 그러면 주어진 시간이 짧으니까 그 안에서 답을 맞춰내는 게 일단 먼저 중요하고, 그리고 그걸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나왔는지. 근데 설명이 필요한 이제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풀었어도 이 아이가 어떻게 풀었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능력이 좀 더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포인트를 말씀 좀 드리면, 어찌되건 빨리 해결해야 된다. 빨리 해결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포인트를 확실히 잡아야 된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이 아주 어려운 수준의 문제들이냐? 그럴 리가 없죠. 왜냐면 짧은 시간에 문제를 정확히 풀어내야 되는데, 어려운 문제라고 하면 변별이 되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안에서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합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들이 이제 보여질 겁니다. 일단 보시면, 일단 이건 2019년도 문제인데요. 일단 세문하고 지금 두문하게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일단 뭐 주어진 것처럼 그림이 제시되어 있는데, 문제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문제 상황을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해결을 하는데, 이 내용 자체가 사실 굳이 방정식을 세운다면 1차 방정식인데, 이거 자체는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사실 문제 핵심을 파악하는 게, 문제 어떤 문제다,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다, 이거 자체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제를 파악하고 그 안에서 풀어내는 과정도 사실 되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풀어내야 되겠고, 잘 물어볼 거니까. 그럼 풀어낸 다음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기의 수학적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포인트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애가 나왔던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 안에서 지금 문제를 또 파악을 해야 되겠죠. 주어진 자료를 파악해서 핵심을 우리가 점검하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도 뭐 핵심 파악이 우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경우에서 뭐 조합 문제예요 하면 뭐 조합 문제이긴 한데 좀 부끄러운 느낌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일단은 문제 파악하고 두 번째는 계속 이걸 시행을 해봐서 가장 이 문제가 원하는 바에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문항도 이 소문항 두 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 세 번째는 운동문항이라서 이거는 뭐 적절하게 답변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두 문항을 해결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문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곧바로 파악을 해내야 돼요. 아예 자체가. 그러니까 그걸 파악해내지 못하면 일단 시간이 가는 거고 시간이 가면 이제 좀 더 자기가 생각할 부분 방향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건 2028년도인데 이제 좀 보시면 좀 잘 관찰해 보시면 이 창이 융합이었는데 창이 창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융합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때부터는 이제 수학적인 부분이 단독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인성이 같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서. 근데 이제 수학 관련된 문항으로만 지금 채워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들도 사실 뭐 문제를 뭐 설명해 드리는지 모르지만 일단 수학 안에서 융합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냥 수학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을 가지고 다시 이 모양을 이용해서 이 2번 문제로 가는 거거든요. 그 같은 모양을 이용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 각각의 문제는 사실은 같은 문제가 아니에요. 주제는 달라요. 주제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작도 문제에 가깝고 이거는 뭐 사실을 설명하라고 했는데 이건 상을 파악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수학에서 융합이라고 했지만 이게 수학 문제다. 중등 수준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흐름은 역시 같죠. 주어진 자료를 해석해가지고 자기가 포인트를 잡아서 문제를 푼다. 그렇죠. 중등 교과 기본 원리에 이해 가까운 거다. 차이적 응용이라고 했는데 차이적 응용보다는 확실한 문제 파악, 핵심 파악 이게 더 적절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굴려가지고 이 안에 들어있는 물에 대해서 관찰해봐라 이런 겁니다. 이런 부분 이게 이제 작년 문제인데요. 이거는 좀 더 들릴 말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주어진 핵심 안에서 이제 적용해가지고 문제를 이제 풀어내는 건데 이 결국은 풀어냈고 이걸 통해서 이제 두 번째는 그 관계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프. 세 번째는 약간 별개의 문제고 그 자체는. 근데 비슷한 거 좀 찾아보면 이 그래프를 이제 직접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찾아보다가 이 교과서에 똑같은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상황에 맞춰서. 이 상황을 파악하고 일단 정리를 해야 돼요. 여기서.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 상황에 맞춰서 답도 똑같아요. 이 그림이 나오고요. 이 그래프가 답이에요. 사실. 이게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1학년 1학기 교과서에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하다 보니까 그대로 들어요. 이렇게. 문제 자체가. 그래서 교과서 기반을 내는 것 같고 확실히. 이거 쉽지 않다 생각보다. 왜냐면 이거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나는 추운이라고 써있잖아요. 이 교과서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등 안에서 내는 거 맞고 그리고 추론 능력 그러니까 어찌됐건 주어진 데이터 안에서 아이들이 핵심을 파악해서 그걸 따라 소술해낼 수 있다. 이 정도를 보는 시험이 수직 면접에서의 수학부입니다. 이렇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에서는 사실 경기국가고도 마찬가지예요. 경기국가고는 지금 가까이 보여드리면 어찌됐건 주어진 상황 안에서 이게 최적화라고 표현하는데 어찌됐건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왜 찾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됐건 1권에서 핵심을 파악한 다음에 최대나 최소의 상황을 우리가 찾아낸다. 이거는 뭐 작년 문제인데 어찌됐건 빛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이제 모양이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달라지는 모양을 찾아라.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들어가서 중등 수준의 문제를 확실히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중등 수준의 문제는 누구나 다 풀 수 있겠죠, 우리 아이들. 근데 시간이 문제인 거예요. 시간이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보셨지만 그림은 똑같은데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고
뭐 세트 문제 1, 2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다른 문제예요. 그림만 갖다 붙인 거예요. 똑같은 그림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문제를 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문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각각 주제가. 그래서 단문항 두 개를 푸는 경우도 있는 거고 연결된 문항을 푸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단 기본은 어찌됐건 짤막한 문제 안에서 주어진 자료가 있을 때 그 자료를 확실히 파악하고 핵심을 찝어내는 거, 이거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갖다가 애들이 잘할 수 있도록 연습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마냥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면접 형태이기 때문에 아니 빨리 핵심을 파악해서 말할 걸 생각해야 돼요. 정답을 이끌어내고 그 연습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문제가 엄청나게 화려하고 막 엄청나게 어렵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합격하기 위해서.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런 것만 쫓아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일단 영재고를 오랫동안 준비하고 그런 친구들은 이제 자기가 문제가 만족이 돼야 돼. 좀 더 화려했으면 좋겠어. 근데 실제 문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백날 끝나고 풀면 뭐예요?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핵심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20분 동안 하고 이게 좀 변화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20분 동안 하고 중등 기반의 문제가 나오면 그리고 창의사고의 문제라고 하는데 이건 좀 더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근데 그 수준이 아주 높지 않아요. 왜냐면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리고 정답을 이끌어내야 된다. 이게 저희도 면접을 진행하다 보면 일단 답부터 말해보라고 해요. 근데 답이 맞으면 들어주만 해. 아 그렇구나. 근데 답이 틀리면 그래 어디 설명해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듣는 사람의 자세 자체가 달라져요. 답이 틀렸을 때. 지금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합격하기 위해서는 정답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설명해낼 수 있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열린 문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문항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제가 앞에 보여드린 문항 중에서 열린 문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답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거기서 아이들이 영양치가 좀 나와요. 어떻게 풀었느냐에 따라서. 근데 아주 화려하게 안 풀어도 사실 주어진 거 안에서 풀 수 있으면 그러면 오케이. 그건 괜찮은데 아예 대답을 못하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설명도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니까 정답을 맞췄을 때는 설명도 확실히 해내야 된다. 이 부분.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좀 말씀을 드리면 문화일치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 설명하는 것 자체를 계속 연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연습을 통해서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실전 형태의 면접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긴장된 상황 안에서 그 문제를 풀고 핵심을 말하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 문제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어려우면 애들이 말을 못해요. 말할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핵심을 파악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말을 해야 된다. 그런 적절한 난이도의 문제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문제들은 중등심화에 가까운 문제들이 맞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봤고요.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양성에 대해서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입시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이들 합격시켜야 되고 아이들이 실전에 가서 자기의 능력을 100% 활용하고 발산을 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짰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끝까지 책임져서 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마저 드릴게요. 저는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방향성이 왜 이렇게 돼 있는지 그리고 기출 문제들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포인트는 어찌됐건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정확히 핵심을 파악한다. 그리고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 부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진행하는 부분 안에서 프로그램은 이제 수업과 이보희 선생님이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바오 영재수와 이보혜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제로 출석 면접을 함께 했었던 선생님이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소집 면접도 같이 준비한 선생님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아까 강조했던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열린 사고를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정답을 찾을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 두 가지가 크게 있고요. 첫 번째로 소개시킬 게 이제 타입 어택이라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아이들이 진행을 이미 하고 있었고요. 15문제를 30분 동안 푸는 프로그램인데, 사실은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등 교과를 크게 벗어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단답형이에요. 객관식 문제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답이 30 또는 뭐 100 이렇게 답이 딱 떨어지는 문제들인데, 사실은 아이들이 딱 보자마자 문제가 조금 짧아요. 저희가 준비한 문제를 보시면 이 정도 길이.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정도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딱 봤을 때. 요 세 가지를 딱 냈을 때 아이들이 괜찮네 라고 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보통 한 15번 중에서 한 10번대 가면 시간이 10분도 안 남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 뒤에는 거의 다 틀리게 되거든요. 문제를 못 읽고 내는 경우가 거의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등 교과를 기반으로 냈는데 아이들 점수가 왜 이렇게 안 나올까요? 이런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이들이 이 2분 동안, 한 문제당 2분씩 푸는 거거든요. 이 2분 동안 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배웠던 개념들 중에서 이 문제가 어떤 개념을 요구하는지 찾는 시간 포함해서 식을 세우고 계산까지 완성을 해야 되는데, 그걸 2분 안에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저희가 이 TA를 진행할 때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해설지를 보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어떤 개념을 필요로 하고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떤 중등 개념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니네가 지금 다 알고 있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 때 그 개념을 갖고 오지 못하면 그건 너네가 아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하고, 여기에 관련돼서 아이들 점수가 나오고 같이 시험을 본 친구들이 최고 점수와 그다음 평균 점수, 그리고 아이가 위치가 어딘지 비교할 수 있게 이렇게 성적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풀고 해설지를 보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같은 시간에 아이들이 잘하는 친구가 얼마나 잘하는지 비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보통 후기를 들어보면 집에 가서 다시 풀어보면 다 맞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점수를 올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면 아이들한테 중등교과를 다시 보라고 시켜요. 문제를 많이 푸는 건 도움이 안 된다. 중등교과를 다시 확인하고 어떤 공식을 까먹었고 이 문제에서 이 공식을 써야 한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개념을 한번 훑어보라고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이 오답 노트를 진행하는 건 TA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수업 시간에 사실 30분 동안 풀고 10분 동안 모르는 거 질문하면 거의 수업이 끝나버리는, 저희가 2세트를 두거든요, 하루에.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아이들이 오답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TA 같은 경우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게 좀 중요한 수업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는 이제 창의사고형. 그러니까 어머님들 지금 가장 궁금하신 건 열린 사고가 뭐냐. 답이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그 한성가고 기출문제 중에서 잠시만요. 한성가고 세종가고 공통문항 중에서 요 문제 있잖아요. 요 문제가 열린 사고형 문제인데, 요 타일을 채울 때 이 바닥 1면과 바닥 2면을 채우는 경우에서 물어봤는데, 사실은 이거 말고도 한 가지 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지만 이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는 한 가지로 귀결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이 문제를 풀려봤을 때 굉장히 다양한 타일의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습시키려면 저희가 이제 소집 면접을 실제로 준비를 시킬 때, 잠시만요. 요 문제들 저희가 준비한 문제들 보시면 보통 이런 쌓기 나온 문제 초등학교 문제잖아요. 요것들을 이제 부피들을 이제 문제를 채워서 이 부피가 어떻게 했을 때 최소가 되는지를 이제 열린 사고로 봐서, 요 밑에 나오는 이 쌓기나무 잘 안 보이시죠? 요 쌓기나무를 모양 살짝 바꿨을 때 부피가 언제 최소가 되느냐, 요 최적화 문제들을 실제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가 준비를 해서 실전 연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 지금 위에서 본 모양과 이제 아래에서 본 모양, 이 내접하는 경우 케이스를 나눴을 때 위에 제시되어 있는 긴 문장을 이해를 하고 이 문제에 적용해서 두 가지의 세트 문항을 풀어내는 이런 실전 훈련을 하게 되고, 이것들이 사실 아이들 답만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면접을 통해서 이 풀이가 정말로 최적화된 전략인가, 정말 만드는 전략인가, 요거를 5분 동안 체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면접 훈련이 사실 많이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2번 정도 아이들을 면접을 할 예정이고요. 더 할 수 있으면, 아이들 열정이 있다면 이런 세트 문항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면접 시행을 여러 번 해서 아이들이 하루에 최소 2번 면접을 더 이렇게, 이런 세트 문항을 보통
저희가 아이들이 15분 정도 풀거든요. 요 15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5분 면접 보고 다시 아이들 대기분석 TA 풀고 그 다음에 15분 면접 준비하고 그 다음에 5분 면접하고 이렇게 두 바퀴를 돌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성적표가 나갈 예정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아이들 누적된 점수가 없지만 이렇게 빨간 색깔 그래프로 아이들 평균적으로 몇 점 정도 받았는지 본인의 이 평가에서 몇 점 정도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해당했는지를 이제 체크를 해서 사실은 같은 아이들이 같은 학교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위치가 어느 정도 확실하게 좀 인지를 하고 아이들이 사실 소집 면접 준비할 때 조금 사실 좀 느슨해져요. 중등 기반이니까 내가 설마 중학교보다 못 풀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런 실전 대비 문제를 사실 보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중등 기반이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림만 봐도 헉 하거든요. 문장이 확 길어지고 이 문제상에서 어떤 걸 요구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압도되지 않게 이런 그 창의 유형에 익숙해질 수 있게 그래서 이런 훈련을 실전 훈련을 하면서 저희가 앞에서 강조했던 창의 사고의 문제와 그 다음에 시간 정답을 찾아내는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네. 사실 아이들이 조금 길게 준비를 했어요. 공부를 좀 이제 중학교 3년 동안 좀 마무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소집 문제도 좀 많이 애들이 힘들어하고 심적으로 좀 힘들어하고 지금 발표 전까지 가장 힘들어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애들한테 소집 면접 준비 전에 추석 면접 발표 전에 요 일주일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이들한테 심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해야 되나 저희가 이 면접을 하면 아이들 계속 불려가거든요. 수업 시간 내내 30분 재고 타이머 재고 네! 이러면 성적 체크하고 너 몇 개 맞았어 하면 애들이 헉해요. 기분도 나빠지고 쟤는 다 받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반도 못 받지? 이런 자괴감 빠지고 이런 식이고 그랬을 때 합격하기 전까지 이 일주일이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신 대비 끝나고 지친 마음들 갖고 왔는데 오자마자 30분 시험 보고 5분 면접하고 30분 시험 보고 피드백하고 이런 것들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집에서까지 쪼으시면 아이들 조금 많이 지쳐가더라고요. 2배로. 그래서 학원에서는 좀 많이 타이트하게 진행할 예정이니 집에서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어서 과학 소집 면접 대비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거는 연습을 통해서밖에 극복이 안 됩니다. 네. 그렇고 한 가지 더 공포스러운 거는 아이가 문제를 풀었다 하더라도 시간 내에 답변을 완료하지 못하면 더 이상 말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해가지고 떨어진 친구가 있었어요. 선생님 저 문제 다 풀었는데 시간이 이제 답변 시간 자체가 이제 오버가 되게 되니까 그때 이제 정말 땡 치더니 나가세요.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데미지를 입었는지는 몰라도 그 친구가 결국에는 소집 면접에서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관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소집 면접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도 과학도 이제 열린 문항이 대체 뭐고 그다음에 우리 사실은 이 문항 자체가 경기북과고는 살짝 변형된 형태의 기출 문항을 갖다가 홈페이지에 올려놨고요. 산성이나 해명과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이제 알려진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걸 갖다가 다시 리뷰를 해드린다기보다는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서 지금 변해왔는지를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예전에 2019학년도에 문제를 보게 되면 분명히 이 문제는 생물 문제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중등 수준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잎에 돌려나기 룰을 갖다가 찾아내게 오더를 찾아내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융합 소재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어떻게 기민하게 대처를 했었냐면 실제로 수학 문제에다가 생물 문제를 껴요. 그 다음에 생물 문제에다가 수학 문제를 껴넣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컨텐츠를 개발을 했었고 그게 유효적절하게 저희들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됐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그렇게 받았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그러면은 공부할 만한 것이 뭐냐 변해가고 있는 과거 입시에서 사실은 최근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20학년도부터 이제 출제 유형이나 이런 구성이 달라지게 되면서 이제 문제의 단수도 달라지고요, 문제의 소재도 달라지고 문항수도 이제 변하게 됐거든요. 근데 특히 19학년도 이 기출문제에서 공부해봄직한 문제는 바로 이 세 번째 문항이에요.
세 번째 문항이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조건 분석한다, 화학 융합이다, 그 다음에 탐구다. 그래서 수학 이렇게 말씀하시겠는데 과학에서 열린 문항이라는 것은 결국엔 탐구 외에는 없습니다. 과학에서는. 예, 그것만 열린 문항이라고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떤 아이들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답안을 제시해라 이게 아니라 주어진 논리 내부에서 니들이 배운 걸 어떻게 조합해가지고 가장 이성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느냐. 결국에는 그거는 탐구 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빠른 시간 안에 그 전략을 정답에 가깝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꾸 열린 문항 이렇게 얘기하는데 적어도 과학에서는 그런 탐구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의 질문이 바로 열린 문항의 가장 주된 테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문제를 또 보여드리면 19학년도가 되겠는데 사실은 생물이나 지학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마이너해요. 그러니까 화학이나 물리 같은 경우는 이런 탐구 설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중이 높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물 지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게 중학생들이 교양 수준에서 알아야 되는 것들이 뭔지 그거 기억하고 있니? 이런 그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학하고 생물 같은 경우에는 교과 기반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었고 단답형 내지는 짧은 서술, 짧은 설명 이런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네, 뭐 인성문항이야 아이들은 사실은 저희도 인성문항까지 다 껴 넣거든요. 긴 글에다가 이제 문제가 뭐야, 이거 갈등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저희는 문제 세트를 제작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인성에서 뭐 그렇게 아이들이 데미지를 입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이제 주된 열린 문제라는 것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이 본질을 파악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자유롭게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탐구를 설계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것도 짧은 시간 안에. 이것을 저희는 빠르게 능숙하게 만들어내는 것을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학년도 되니까 이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죠. 문제 자체가. 뭔가 좀 느슨해 보이기는 하지만 체감 난이도는 오히려 상승을 합니다. 어떤 류의 문제가 나오냐면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갖다가 과학적 원리를 적용해가지고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유형이 있죠. 흔히들 실생활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거는 현상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생활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과학 현상들은 절대 열린 문항이 아니죠. 왜냐하면 논리가 명확하고 현상의 원리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힘들어했던 문제, 20학년도에서 또 공부할 만한 포인트가 바로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화 마션에 나왔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감자의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제시하라? 6가지 제시하라 라는 거였어요. 감자는 식물이잖아요. 식물하면 키워드가 뭐가 연결이 되면 광합성이 연결이 되고요. 중등 과정에서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감자 식물이라는 녀석이 개체수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무성생식을 통한 개체수의 증식, 여기까지 아이들이 사고가 쭉 이렇게 확장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자기가 지금 현재 목도하고 있는 이 문제가 중심 키워드가 뭔지를 갖다가 먼저 떠올려야 되고요. 짧은 시간 안에. 그러면 그 중심 키워드가 대체 교과서의 어느 구석에 박혀 있는지를 갖다가 빠르게 머릿속에서 스캔을 해야지만 이런 류의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이들은 6가지를 제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점점 긍긍하면서. 근데 제가 복기를 하고 답안 들어보면 망했어요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아이들을 갖다 이렇게 꼬시는 거죠. 자유롭게 한번 상상해봐. 이렇게 얘기해놓고 열린 문항에 이렇게 얘기해놓고 사실은 대답은 어디에 있었어? 교과서에 있었어. 중등 하이탑에 있었어. 이렇게 문제들을 갖다가 출제를 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또 높았던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암석의 외계에서 채취한 암석에 이제 무게를 갖다가 알아내려고 하는데 굉장히 대표적인 문제예요. 탐구 설계니까 주어진 실험 재료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이 녀석의 무게를 잴 수 있겠어?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다른 문제들에 비하면 좀 자유도가 높죠. 이 툴들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는 아이들의 그 논리적 회로에 따라서는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은
무게를 측정하는 방법이니까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툴들의 조합이라고 해봤자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고 답이라는 게 일정 부분은 일정 부분은 요구하고 있는 답안이 존재를 하게 되는 그런 류의 문항들을 열린 문항들이라고 지금 과거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장 최근 시즌에서 또 공부할 만한 포인트가 뭔지를 좀 말씀해 드릴게요. 지금 제 시문을 이렇게 보시면 뭔가 좀 깁니다, 아이들이. 그런데 이 지문의 핵심은 결국에는 어디 갯벌에 갔는데 거기서 생물체를 여러 개를 발견했어. 생물체를 갖다가 분류를 할 거야. 근데 그 분류 기준은 뭐야? 이거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등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구석에서 노려서 낸 거죠. 이거 못 맞추면 조금 슬프죠, 아이들이. 그래서 공부를 안 했거나 아니면 리뷰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이런 류의 그 슬픈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요. 과거 입시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거죠. 왜냐하면 문항수는 적은데요. 문항수가 적다 보니까 자기가 공부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익숙하지 못한 테마가 나오게 되면 그건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류의 상황이나 아이들은 갯벌 이런 글을 읽다 보면은 본질은 어디에 있는데 이렇게 밑줄까지 주어지면서 생물 X, Y, G가 있어. 서로 다른 생명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갯벌 여기에 그냥 시간을 갖다가 소비를 해요. 여기를 계속 읽어요. 이 앞쪽을. 뭐지 막 이러면서. 근데 역시 수학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빠른 시간 안에 주어진 데이터에서 핵심을 갖다가 빠르게 캐치해내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학원에서는 그럼 뭐 해줄 수 있니라고 물으실 거예요. 최대한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저희가. 테마 자체가 갯벌이었습니다. 앞에서 아이들이 갯벌 탐사를 갔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작년에 아이들을 소집 면접 연습을 시키면서 어떤 문제를 출제를 했었냐면 소재 자체를 갖다가 좀 이렇게 비슷하게 맞췄어요, 사실은. 작년에 저희 지구과학 선생님께서 이제 내셨던 문제고 거기에 저희들은 이제 생물 문제도 넣고 화학 문제도 넣고 물리 문제도 넣고 이런 방식을 통해가지고 문제를 제작을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익숙하죠. 이런 테마? 그래, 이런 테마는 어떻게 접근하더라? 이 글의 핵심이 뭐지? 이걸 갖다가 빠르게 파악하는 연습들을 굉장히 많이 시켰던 그런 시즌이었거든요. 근데 마침 비슷한 소재들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높은 싱크율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예, 아니나 다를까 여기 또 보시면은 저울이 가라앉는 값을 크게 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원리를 몇 가지 이상 제시하라, 3가지 이상 뭐 제시하라 이렇게 돼 있죠. 저희 문항 스타일이 그래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많이 제시하라.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저희들은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열린문항이라는 것이 주로 어디에서 과학에서는 적어도 어떤 것들을 위주로 나오게 되는가. 근데 사실은 그 소집 면접의 성패를 가르게 되는 그 흔히들 열린문항이 바로 본질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2017학년도부터 이제 2021학년도까지 이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지를 갖다가 제가 좀 서머리를 좀 해봤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 데이터는 그렇게 많이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2020, 2021 똑같이 나왔거든요. 물화생지. 따따따. 1111. 그 다음에 인성학문항. 딱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는 열린 문항이라는 것들이 물리와 화학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 배점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당연히 그 문제들의 배점이 높았을 것이고 합격을 저항하는 데 굉장히 주요하게 합격을 시키는 데 파단 기준으로 작용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 추세는 이제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교육부에서 시키는 대로 열린문항 탐구 설계형 문항이 계속 어떻게 되고 있죠?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프를 읽어내고요. 표를 읽어내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갖다가 그려내고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능력. 네, 과학적 소양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실망스러운 거는 왜 테마에 이제 수학을 껴넣지 않을까? 2020학년도부터 이런 것들이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실망스러워요.
좀 더 똘똘한 아이들을 갖다가 그런 방식으로 체크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 또 뭐 어떤 편의성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요. 좀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지양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번 시즌에 다시 이런 것들이 다시 부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방면으로 저희들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 교과 지시형은 사실은 못 맞추면 안 됩니다. 못 맞추면 안 되고 보너스를 얻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경기국가고 기출로 좀 넘어가 드릴게요. 경기국가고는 이렇게 좀 폼이 정해져 있는 그런 학교예요. 과학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뭐가 등장을 하냐면 이런 툴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이들이 사실은 공부했던 거죠. 스피커, 아니면 마이크 이런 것들의 원리에 근거해가지고서는 지학과 융합 소재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뭔가 이렇게 표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다시 해석을 해가지고서는 그래프로 그려내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가지고 아이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국가고 참 어렵습니다. 네, 문제가 쏠랑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지진계를 공부하지 않았거나 스피커나 마이크의 원리를 공부하지 않았으면은 그냥 생물하고 있었다. 화학하고 있었다. 화학 문제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체감 난이도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같은 이야기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좀 경기국가고는 테마에 집중하는 편이에요. 한 가지 테마에 딱 꽂히면은 뭔가 이제 돌아가면서 내시나 봐요. 물리 화학 선생님들이. 그러면서 이제 융합형 문제도 조금씩 이제 소재를 갖다가 같이 넣으시고 그러는데 어쨌든 아이들이 과학적 소양을 가지고 있다는 말의 의미는 그래프나 표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서 아이들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빨리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시간 관리 해줘야 되고 타임 어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이들은 지금 중3이잖아요.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힘든 하드한 시간을 견뎌낼 수 있을까라고 부모님들이 걱정하시고 안타까워 하시는데요. 아이들 중3이고 알 거 다 아는 나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공부했던 것들을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긴 시간 동안 버텨내고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이제 갖춰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 여름방학 때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11월 달이잖아요. 아이들이 부쩍 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이 의지를 가지고서는 좀 괴롭더라도 도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하드하게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다루더라도 아이들은 깨지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물론 슬플 수는 있겠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갖다가 한꺼번에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묻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런 경우들 분명히 많을 건데요. 아이들의 능력을 저는 믿어요. 선배들이 그렇게 하였고 이번 시즌 아이들은 더 긍정적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되게 열정적이라서 저희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 모의 면접의 키워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죠. 이제 과학의 대원리, 그 다음에 수학에서 이제 영역별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인성, 그리고 인문, 사회 이 문제들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지혜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제 아이들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최대한 중등 과정에 집중이 되면서요 그 영역별로 이제 굉장히 문제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이거 어떤 현상이야? 저거 어떤 현상이야? 뭐 이렇게 물어보고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중에 어떤 현상을 이거 설명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저희는 그 과목 선생님들과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이 시즌이 되면은 계속 문제를 공유를 해요.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 지학 선생님께서 갯벌 문제를 내셨을 때 거기에 이제 정말 생물 문제 얹고 거기에 이제 뭐 소금물의 농도나 뭐 이런 것도 화학 문제 얹고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 좀 정신없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거기에 좀 적응을 시키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저희가 문제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화학도 수학과 마찬가지로 타임 어택을 합니다. 근데 타임 어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문제를 좀 이렇게 보시면요. 사실 이거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타임 어택이든 그 모의 출석 면담이든지 간에 소집 면접이든지 간에 사실은 초반에는 좀 마일드하게 됩니다. 시간도 조금씩 더 주기도 하고 불러가지고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여기서 한번 풀어봐 힌트를 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을 조금씩 이제 강하게 두들기면서
강하게 만들고 있어요. 네, 과거 입시에서 필요한 모든 구성 요소들을 최대한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역시 소집 면접 대비 콘텐츠도 그것보다 훨씬 이제 난이도는 조금 더 상승하죠. 꼬리문항 수 증가하고 시간의 압박을 갖다가 이겨낼 수 있도록 이렇게 강하게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비슷한 맥락으로 준비를 하고 소집 면접을 대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교육 모의 소집 면접은 그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저희 모의 소집 면접은 되게 강력해요. 아이들이 계속 하루하루 올 때마다 계속 시험을 보고 계속 새로운 문제를 만나고 선생님들을 평가를 받고 이렇게 아이들 좀 강하게 만들고 싶어가지고서는 이번 시즌에 더 많은 거를 주고 싶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모의 실전 면접을 실전 모의 면접의 그 조건,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그 상황이 뭔지를 말씀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하드한 컨디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질문지 풀이. 코로나 이전에는 30분의 시간을 줬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원들이 몇 분에 맞춰가지고 연습을 시키냐면 30분에, 왜? 전에는 코로나 없었잖아요. 30분의 시간에 아이들을 문제를 풀게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15분, 20분으로 딱 줄이고 그 다음에 답변하는 시간을 5분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문항수가 줄어들고 시험 시간이 20분을 줄어든 데다가 답변 시간 7분으로 제한을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효적절했었죠, 사실. 그 자체가. 그래서 이번에도 화려하게 갈 거예요. 15분 동안 문제 풀어, 수학 다 풀어, 인성까지. 그 다음에 그거 빨리 정리해가지고 우리한테 5분 안에 수학 인성까지. 네, 그렇게 연습을 시킬 겁니다. 당연히 저희가 피드백을 해주고요. 풀이 제공하고 선생님 옆에서 풀이도 해주고 피드백도 해주고 그 다음에 취약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어디가 이상한지를 갖다가 점검을 해드릴 거예요. 작년에 저희가 면접을 했던 내용입니다. 타임테이블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최대 10명의 면접관이 동시에 들어가요. 수학 선생님이 5분이고 과학 선생님이 5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갖다가 2회에 실전 모의 면접을 2번씩 이렇게 돌리게 됩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12시 넘고 그런 경우들도 있고 어쨌든 아이들이 근데 이걸 다 견뎌내고서는 이런 면접에 참여를 해요. 왜냐면 가치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갖다가 아이들을 점수를 매기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하느냐 라는 질문에 면접관님들이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서는 다 점수를 일률적으로 다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아이들 하나하나 코멘트를 다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성적표가 실전 모의 면접의 성적표가 되겠는데 그 실전 모의 면접의 성적표는 계열이니까 지원 학교별 석차고요. 그 다음에 상위 백분율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적었던 코멘트들 어떤 영역에서 어떤 점수가 날라왔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매회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만 아이들이 간이 커지고 그다음에 그 면접 자체를 조금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입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출석 면접부터 시작해서 소집 면접까지요. 최대 물량이 투입돼야 돼요. 왜냐하면 면접이잖아요. 선생님들이 최대한으로 많이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입시가 되겠습니다. 입시에 최적화되어 있는 문항을 만드는 건 당연하고요. 문항만 좋으면 뭐예요? 옆에서 선생님들이 동시에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랭킹 시스템을 도입을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공부하는 데 있어서 느슨해지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합니다. 네, 일자별 계획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오늘이 11월 5일이잖아요. 11월 5일인데 아직까지는 이게 뭔가 명확하게 드러난 학교들이 없습니다.
소집 면접 대상자가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평일반도 있고 그 다음에 주말반도 있는데요. 그래서 평일반과 주말반은 지금 현재 수학과 과학이 동시에 면접 연습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어요. 벌써 한 8회 정도 됩니다. 아이들이 면접 들어가기 전부터 연습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현행대로 주말반은 11월 7일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11월 12일 날이 바로 이제 운명의 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1월 12일까지 저희가 수학, 과학 반이 이제 독립적으로 각각 월, 요일, 그 다음에 화요일, 각각 수학, 월요일, 화요일, 과학,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개강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세미파이널 면접이라는 것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딱 이렇게 갑자기 막 하던 거 딱 던져주게 되면 아이들이 갑자기 이거 뭐야 막 물고 집에 가고 막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 자체는 이제 아직 그 소집 면접 대상자가 지금 가려워진 그죠? 이렇게 발표가 난 상태는 아니니까 우리 한번 이 면접이라는 것이 뭔지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비어있던 영역들은 뭔지 그래서 수학과 타임어택 그 다음에 면접 연습을 갖다가 이렇게 동시에 진행을 해요. 조금 많이 다르게. 그런데 11월 12일 날 금요일 날 4시에 발표가 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저희는 얼굴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동시에 수가 융합형 실전 모의 면접을 시작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전 모의 면접은 사실 이날이 그랜드 오픈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학 대비 주말반은 역시 현행대로 가지만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과목별 타임어택과 그 다음에 과학은 과학대로 과학융합 모의 실전 면접을 수행을 하고요. 수학은 수학대로 수학 융합형의 실전 면접을 2회씩 진행하게 됩니다. 수업 도중에 이제 또 영역별로 과목별 TA와 모의 면접, 그러니까 과목별, 영역별 모의 면접이 동시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11월 15일 날은 경기국가고가 이제 소집 면접 대상자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 과학 이제 개강이 된 상태에서 이런 게 좀 면접이야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아이들에게.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강하게 갈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경기국가고 아이들이 이제 이 주에 19, 20일 날 나눠가지고서 아이들을 나눠가지고서는 각각 면접을 가게 되니까 동시에 이제 파이널 면접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강하게 날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옆에 있는 친구들 보고 네가 떨어지네 내가 떨어지네 이런 거보다는 그냥 다 같이 열심히 해가지고서는 다 같이 가자 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기국가고가 이제 소집 면접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 경기국가고 아이들도 소중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경기국가고 아이들은 이 전까지 이렇게 좀 하게 되면은 총 몇 회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냐면 한 14회 정도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토요일에 보는 아이들은 금요일날 또 와가지고서는 나 마지막까지 좀 브레인스토밍 좀 하고 내 뇌를 갖다가 면접 분위기로 맞추고 싶어 몸으로 맞추고 싶어 이런 친구들이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는 아이들을 불러가지고서 같이 공부를 할 예정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두 번째 라운드의 목표는 뭐냐면 모의 소집 면접을 갖다가 굉장히 집중력으로 해서 이게 뭔지를 알 것 같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갖다가 몸으로 체득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은 이렇게 면접 계속 한번 돌고 나면은 굉장히 성적표를 받아들고 이제 좌절을 하게 되거나 조금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좌절하게 되거나 좀 실패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고 또는 지쳐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지치니까 성적표를 한번 이렇게 보고 내가 수학이 조금 모자란가 아니면 과학이 모자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판단이 될 겁니다. 아이들 스스로도요. 그거를 갖다가 아이들한테 조금씩 이제 쉬는 시간도 주고 그 다음에 네가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우자 라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주말반에 그 모드가 뭘로 바뀌게 되냐면 이렇게 볼게요. 그간에 너네 시험 많이 봤으니까 좀 전략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지 과목별로 좀 개방형 문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풀어보면서 리뷰를 좀 하자구나. 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근데 이 주말반은 보충 특강이 역시 수학도 동일하게 개설이 됩니다. 네. 그럼 주말반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들을 하실 거예요. 한성세종 같은 경우에는. 근데 주말반만 가지고서 소지 면접을 대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반까지는 이렇게 내가 합격을 하나, 소지 면접 대상자인가 이걸 갖다가 좀 이렇게 보다가 실제로 이제 시간이 조금 안 되거나 그런 친구들은 토요일 여기까지 이렇게 공부를 좀 하고 실제로 집중할 수 있는 기간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보충할 수 있는 시간에 보충하는 것이 훨씬 더 쉬거나 보충하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아이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주가 되는 거죠. 이제 아이들을 완성을 시키고 싶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계속 달려가지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세종활성 비대위까지 저희는 이렇게 내달릴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서머리를 해드리게 되는 건데요. 한성세종에 지원을 하게 되는 친구들 소지 면접 대상자들은 총 24회에 실전 모의 면접 연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작년에 18회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루하루 다 다른 컨텐츠로 계속 이렇게 아이들을 최대한 많은 문항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고요. 최대한 소집 면접에서 떨지 않도록 이렇게 연습을 시키고 싶습니다. 저희는 일단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도 버텨냅니다. 힘들 것 같다고 어머니들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되어 있는 그 시간표들은 이제 핸드아웃에 게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아이들과 이제 또 스케줄도 한번 이렇게 상의해 보시고요. 대략적으로 저희가 수업 시간이 정규 3교시인데요. 3교시부터는 이제 수학과 융합 면접을 이렇게 돌리기 시작해가지고서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매일 2회씩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수학과학이 둘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과학 주말반은 13일에 과학 융합 면접 2회를 함께 경험해보고 이제 주중으로 좀 와가지고 아이가 같이 소식 면접 준비하자. 만약에 부족하면은 토요일날 보충 특강을 통해가지고 한번 메꿔보자. 이렇게 스케줄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도 역시 마찬가지고. 네. 일단은 저희는 과거 입시에서는 저희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전국에서. 네. 제주과고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우리랑 같이 공부하고 싶어 제주과고를 보는 친구들도 그렇고 충북과고를 오늘 보러 간 친구들도 그렇고 경남과고, 강원과고 이런 다양한 친구들이 저희랑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로 저희는 진심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마지막까지 합격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회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랑 이제 이보혜 선생님이랑 그다음에 김기훈 관장님 계시니까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그냥 이렇게 질문하시면 저희가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